my young shit. I'm on my young shit. You ain't a young, pockets are young. You haven't done shit. 형이야. 반갑습니다. 다들 자리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일단 디코 초대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있을 예정인데, 제가 이분한테 여쭤볼 거는 대략 이런 거죠. 지금 오프라인의 실태, 그리고 이제 그 나이키 캅캅과 이제 그 오쨋, 이런 친구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 나한테 숨기고 나한테 사실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 이 레이드 게시판의 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나름 인터뷰잖아요. 부금 꺼놓고 하겠습니다. 이어폰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목소리가 이렇게 2번 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어폰까지 편의점에서 급하게 공수해 왔습니다. 전에 그 동굴처럼 에코가 이렇게 울리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반갑습니다. 혹시 이 잘 들린다고 네.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처음에 음성 변조나 이런 것들 익명을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상관없다 약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네. 뭐 자기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경력, 내가 지금 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 자격 정도는 있다. 요 정도 짬바 있다. 요걸 이제 약간 해주실 수 있는 정도면 되겠어요. 예,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저는 한 5년 정도 리셀을 했고, 지금은 그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오프라인도 나가고 주로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로 아시는 뭐 구찌 모자분 그분보다 오래 하진 않았는데, 근래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 대략 한 어느 정도 시점부터 이제 오프라인 약간 그런 선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발매에 참여하셨는지.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그냥 마니아로서 구매한 거는 뭐 한 17, 18년도부터 구매를 했고, 뭐 이 리셀을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는 19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이제 뭐 편집샵 하시고 이런 건 전혀 몰랐지만, 그냥 저희 카페에서 가끔 이제 정보 같은 거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키워드, 약간 핵심적인 그런 코어 정보들을 많이 나눠주셨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예.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런 제보 같은 걸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선뜻 나서신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솔직히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다고 하기에는 저도 뭐 리셀을 하는 입장이고,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 제가 뭐 정의롭게 뭐 1일 1족 다 지켜서 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뭐 절반은 재미고 절반은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오파드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문제가 정도의 되는 자정 부분이, 적용은 좀 예, 예, 있어야 맞습니다. 한다. 근데 예, 혹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채팅창에 혹시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뭐 강남 명단 같은 거 갖고 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때 그건 아니죠. 당시에 그 나이키 매니아 시대에 그 그 강남 나이키, 이즈부스트 갖고 튄 그 예, 각시탈이, 아닙니다. 저 닉네임이 아닙니다. 각시탈이 아니고 그 친구는 그냥 그 예, 갖고 튀어갖고 각시탈이라고 설명, 불린 예, 진짜,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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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쵸.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시고, 예, 제가 예, 듣기로 그 맞습니다. 각시탈 친구는 존나 어린 친구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아시는 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여쭤봤던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 같은 예, 경우에도 사실 이제 오프라인 발매는 이제 안 나간 지 굉장히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 유민상이나 구찌 패거리 애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예. 짓거리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최근에 영상으로 올린 거는 뭐 이제 몇 개 있지만 그 전에 라이브에서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진짜 수년째 안 고쳐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트리타리아 아 밀집 반갑습니다. 잘 안녕하세요. 그 이 오프라인 발매의 약간 뭐 실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예, 이제 예. 현황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강남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라든지 이제 좀 핫한 발매가 있으면은 그 이제 유민상 구찌 이런 무리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예, 예. 그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좀 안 고쳐지고 걔네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낯짝 두껍고 뻔뻔하게 계속 오프라인 발매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갖고 이런 이 실태라고 해야 되나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조적인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이게 사실 뭐 어느 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주관적으로 일단 느끼시는 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스니커 시장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리셀러하고 업자하고 차이가 있다면 업자는 뭐 매장에서 미리 물건을 받거나 프리오더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혹은 어떤 금액에 사가지고 이 제품의 가치를 보고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업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 이제 이제 오파리님께서도 물건 가치를 조금 보고 사놨다가 나중에 파신다든지 아니면 프리오더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게 이제 업자 행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거보다는 그 정가에 사가지고 빠르게 물건을 회전시키는 아직까지는 그 리셀 자체가 조금 1차원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오로지 보니까 정가에 사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제품들만 사갖고 이렇게 그렇죠. 프리미엄에 이렇게 그 수익을 그렇죠. 보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에 한창 그 리셀이 절정기였을 때 광기였을 그때 같은 때죠. 경우에는 뭐 스모크 그레이라는 하이 제품이 나왔었는데 뭐 사자마자 한 4뛰기 정도 4만 원 정도가 붙었었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30만 원까지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명이 여러 개를 사더라도 금방 수익이 생기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금처럼은 좀 이제 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 그리고 발매 수량 자체도 옛날이 조금 수월했으니까 그렇게 널널했죠. 뭐 1인 됐었는데 3족, 1인 5족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이 가가지고 나 하나 사고 가면은 약간 오늘 일당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발매 제품이 되는 게 많지가 않고 수량조차도 예전보다 유입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 두 개 사는 거에 좀 치열해지고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 예전보다 그 많이 그 조금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봤을 때 비매너 행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이거는 그 네네. 구조적인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전에 돈을 쉽게 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수익에 맞추기 위해서 그 새끼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걔네들은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걔네들은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그냥 네네.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오래됐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통화하시는 분 제보자분도 네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오프라인을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뭐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 환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이 처음 왔을 땐 자기네들이 되게 어린 쪽이었고 잘 모르는 진짜 흔히 말하는 이제 뉴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예. 이제 지들이 올드비 혹은 이제 뭔가 좀 된다 나이도 좀 많고 이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네? 얘네들은 그냥 병신 꼭두각시 새끼들처럼 어린 새끼들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냥 다 하네?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두 번 해봤는데 그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그냥 더 쉽게 더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그러는 것뿐인 거지, 전부 다 뭐 힘들어져서 뭐 이런 거가 그 새끼들이 그런 악질 짓을 하거나 하는데 그 원인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이 그러니까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뭐 이거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수익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나 아니면 40대가 되면은 이 남성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이나 뭐 사업 행위를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제 발매 제품 위주로 나오는 리셀 제품을 사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오파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좀 더 대량 구매를 한다든지 좀 방식을 안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반대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오프라인 리셀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소득이 빨리 좀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 좀 어린 친구들을 뭉갠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뭉쳐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것 게 같고요. 있기는 한 것 예,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악화가 실제 말해서 이제 이 바닥을 떠난다라고 하죠. 제가 생각해도 네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좀 와닿았던 부분은 2020년도 그때쯤 이제 광기였잖아요. 2021년 초 그렇죠. 정도까지 그때가 거의 예, 절정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솔직히 들었죠. 떠나게 되는데, 왜 그들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장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저는 솔직히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이면은 맞습니다. 뭐 하나당 4만 원 남는 게 1인 3쪽 5쪽 이렇게씩 풀렸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남는 게 많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도 되는 제품이 나오면은 진짜 1인 하나 이렇게 존나 빡세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아직도 그런 악질질까지 더 해가면서 악착같이 아득바득 바닥을 안 떠나고 뭐 족발랐다고 그런 욕까지 쌍욕까지 처먹어 가면서 이 바닥에 약간 빌붙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원래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은퇴하신 유명한 리셀러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리셀러는 그 자기가 잘 벌 수 있었을 때를 계속 회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뭐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샀으니 나는 뭐 하루에 6시간 동안 100만 원을 번 거다. 이렇게 되면은 난 1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또 많죠. 착각하는 게, 뭐 크림에서 사실 입금이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0만 원을 입금 받으면 뭐 10만 원 중에서 9만 원이 매입가고 만 원을 제가 수익이라고 생각을 부가세. 하는데, 네. 10만 원이 그냥 입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10만 원을 번 거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통장에 아, 꽂히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 매출과 나는 돈을 되게, 수익 그거 구분을 그렇죠.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자기 자신을 과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사실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취업하려면 좀 되게 힘들잖아요. 제 친구들도 지금 나이 때까지 취업 못하는 친구도 있고, 공무원 시험 보려면 뭐 3, 4년 걸리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어찌 보면 당연히 몸이 힘든 게 맞지만 어떤 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림이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조금 묻어놓고 있기 때문에 원가 보전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다 카드 돌려막기라든지 조금 그 안정적으로 편하다는 느낌을 지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찌 보면은 그냥 그 타성에 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예전만큼 이제 수익이 안 나올 거다라고,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문제일 거고, 근데 네네. 그들은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 바닥을 안 떠나는 것이다. 아마 예, 그렇게 그런 착각을 부분이 하고 어느 있을 정도 있다고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도 수입을 해오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보통 크림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갖다 팔거나 오프라인에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누군가한테 뭐 알바를 써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산 다음에 크림에 팔면은 이제 나중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현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림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덮어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폭탄을 안 맞아 봐가지고 문제가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바닥이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배운 것도 그것뿐이고 그러니까 안 그렇죠. 떠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뭐 리셀러 분들 중에서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의 반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저는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크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그 병행 수입을 병행하는 사람 빼고 이제 크림에서 매입을 해서 크림에서 판매를 하거나 오프라인 그렇게 리셀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 리테일로 산 다음에 갖다 팔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얼마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직 세금 관련된 문제에서 제대로 그거를 못 받아서 당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세금 신고를 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가정 하에는 뭐 매출이 뭐 1억이 나오고 뭐 순수익이 뭐 2천, 3천이다. 그렇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당연 이제 맞습니다. 전제가 그 세금 문제를 다 이제 제껴 놨을 때라는 가정이긴 하지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적법하게 세금 신고라든지 뭐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다 하고 나중에 세금을 다 내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하겠죠. 힘들죠. 예. 예, 저도 어느 정도 그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혹하고 당장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편승을 하고 이게 일종의 그 카르텔처럼 굳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카르텔처럼 굳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도 이제 카르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 근데 예. 이 구찌 유민상 이런 사람들이 이 카르텔이라고 그냥 가면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악질 짓을 하는데 카페에 글이 올라오는데 왜 이 새끼들은 매번 이딴 짓을 하면서도 그 안 사라질 수가 그러니까 이런 악질 짓 포함 이런 그 악질 짓의 네네. 주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애들도 왜 안 사라지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네네. 그냥 제가 보고 근래에 느끼신 거. 조금 많이 예. 예, 뭐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뭐 제가 실내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 제일 가까운 매장 중에 옛날에 강남 나이키에서 뭐 발매 하나 뜨면은 뭐 오파드나 이런 게 없었거나 오파드였었을 때도 뭐 하루 안에 가면 샀고 1년 뒤에는 뭐 이제 두세 시간 내에 가면 됐고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5분 내에 아니면 아예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점점 과열. 하나 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약간 그 학창 시절에 보면은 네. 뭐 일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다 솔직히 있죠. 뭐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잖아요. 그쵸. 엄석대 그 같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사실 특별하게 뭐 힘이 엄청 세거나 뭐 UFC 선수 출신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두 명이 좀 무력으로 좀 우위에 쓰면은 그게 별게 아닌 게 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모든 게 이제 쏠리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목이라든지 그런 게 쏠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좀 그거를 뭐 경외시하는 뭐 예컨대 뭐 이제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나 뭐 달에 뭐 2천 벌었다.
뭐 3천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어린 친구들 특히 뭐 한 10대에서 한 25세 사이에 조금 약간 사회 경험이 적은 그런 친구들이 일종의 그 하나의 그런 사람을 그 경외시하는 거죠. 약간 예, 우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예. 자기가 그래서 뭐 소위 자발적으로. 말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컨대 그 웍사웃 그 매장에서 문제 그 명단을 쓴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명단을 지키시려고 이제 출첵 시간에 본인 한 명을 세워놓고 나머지가 계속 안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 너무 어이가 하나를 없어가지고 세워놨다는 게 혹시 어떤 말씀이시죠? 본인이 혼자 서 그런 거죠. 있었다는 뭐 건가요? 아니면 알바를 박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 한 명이 있고 네. 그 유명하신 업자분들을 뒤에다가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그 세워놓은 명단을 사람들은 세운 거죠. 여기에 이 웍사웃에 온 적도 있는 없지만 거죠. 자기랑 알고 하니까는 이 유민상, 지금 유민상 아니요, 말씀하시는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 하여튼 누군가 한 명이 네. 1번을 잡고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 명단에 이렇게 그 유명한 업자들을 이렇게 짜르르 이미 적어놓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건 예, 거죠? 그런 네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고, 저는 이제 6시에 출석 체크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5시 55분에 맞춰서 갔죠. 내가 뭐 그때 해가지고, 안 되면 친구랑 밥이나 먹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6시에도 명단을 안 부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왜 안 부르냐. 뭐 다른 분들이 뭐 9시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다. 다른 분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명단을 제가 찍고 그때부터 리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1번을 하셨던 분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알바를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유명하신 업자분들 그분들이 그냥 쓰라고 하니까 그냥 쓴 거예요. 요즘에 1번을 잡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약간 느낄 그런 때는 겁니다. 그냥 똥꼬 빤다라고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 지금 이 맞습니다. 형들 똥꼬를 존나게 긁어주면은 이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뭘 해주겠지, 나한테 잘해주겠지, 약간 이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형들이 나 이뻐해주겠지 하고 그러는 애를 실제로 봤었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꽤 많다. 그냥 지금 이 말씀이신 건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약간 우상화, 아까 그 우상화 하는 애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대개로 우상화를 지들끼리 한 다음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예, 해준다. 그 맞습니다. 업자애들을. 그 업자애들이 네네, 주는 게 맞습니다. 없는데 그런다고요? 그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금전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뭐 밥을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행동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갔네. 저는 왜 그러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이제 나는 오프라인을 내가 안 나가서 그러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오프라인을 좀 자주 나가보신 제보자분도 그냥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들끼리 우상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1번을 하셨다가 제가 명단에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명단이 깨졌었죠. 그때 당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이제 1번을 하셨었는데 제가 옆에서 그냥 처음에 느꼈던 거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도 조금 멋진 데서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랬더라면 뭐 저는 욕심도 많고 이러니까 뭐 내 알바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사라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금전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취득하시지 않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그거 그렇게 그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1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을 이렇게 따로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넣어주고 1번까지 잡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음에 뭔가 발매를 하고 내가 이제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형들이 이 업자 형님들이 그때는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예, 생각하고 그런 하는 거 상황이 아닐까요? 있었습니다. 있을 거라고 그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카르텔인 사실 거고. 그쵸. 원래 그게 사실 정확한 말씀이 맞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명단 써줄 테니까 해라 하는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그 출첵 나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받아들이죠. 그런 거를 그냥 너 집에서 그냥 하던 거나 할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건네받는 걸 보면은 앞에 1번부터 뭐 20번은 항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준다고 아, 해가지고 그 요새는 사람 그래요? 그냥 거의 예. 그 앞번호들은 거의 매번 똑같은 사람. 뭐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명단만 봤을 아무래도 때. 예. 뭐 아니요, 요새가 아니라 그냥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라는 게 뭐 강남 쪽에서 주로 다니시는 리셀러나 오프분들, 혹은 뭐 홍대에서 주로 다니시는 리셀러나 오프분들, 주로 거의 같은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된 거죠.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약간 돌려먹는 그거. 그러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이제 제보자분도 그렇게 명단을 한번 깨 보셨고, 예예.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한 명단을 하면은 당연히 다 그렇게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제가 캠핑을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깨질 게 눈치 보여서, 그렇게 깨지면 솔직히 말해서 1번 잡았던 사람도 여기 그냥 있기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고 함부로. 근데 왜 요새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19년도 때까지는 크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파드 님께서도 이제 오프라인 뭐 마지막으로 나가신 게 한 17년도 18년도까지신가요? 한 17년도 정도라고 사실상 봐야 될 거예요. 예예예.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는 크림이란 게 없었고 어떤 중국에서 보통 왕형들이 그쵸. 사가잖아요. 왕형들이 한창 예. 전성기였던 시기였죠.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건을 직접 그 자리에서 파는 사람도 많았고, 이게 금전적으로 어떤 본인의 주 수입원으로 이걸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요즘에 생기기 느끼는 시작한 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그쵸. 크림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니까 자본을 더 투자해가지고 본인의 주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 근래 느낀 거는 한 25세에서 35세 요 사이 때 사실 취업을 하고 그 뭐 본인 자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거를 거의 뭐 전업 리셀러처럼, 물론 이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하시는 친구분들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 뭐 자기 업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본인의 이제 밥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앞번호 상위권이라 그러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명단이 1부터 100이 있다 그랬을 때 앞에 30명 있는 분들한테 태클을 걸게 되면, 예를 들어서 31번부터 50번, 한 60번까지 네. 중위권에 있는 사람이 상위권한테 태클을 걸어버리게 되면 이 명단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 옛날보다 이 소득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제가 명단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될 만한 부분이, 스투시를 예로 들게 되면은 사실 스투시는 챕터의 그 고질적인 문제점이 앞번호가 여러 가지 제품을 다종을 구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뒷번호 중간 번호에 되게 되면은 그 앞에 번호가 10개를 살 수 있으면 중간 번호 6개밖에 못 사는 거고, 끝 번호들은 이제 2-3개밖에 못 사는 요런 구조예요. 근데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중간 번호만 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띠기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그 칼같이 대여섯 지키려고 그러고. 개를 사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띠기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앞번호를 더 찌르고 앞으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더 지키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스니커즈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고, 무엇보다 옛날보다 그 리셀이 되는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가 이 앞번호를 자르고, 그리고 24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캠핑을 해서 버릴 수 있는 수익보다 그냥 앞번호와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편하게 중위권 자리를 지켜서 그 내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을 좀 그러니까는 더 시도하는 거죠. 예전에는 간단하게 내가 이제 그 1번을 깨거나 하면은 확실하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솔직히 내가 앞번호를 가져간다 해도 어차피 수익이 예전만큼 이렇게 달달하지가 그 들어가는 노력 대비 그렇게 달달하다는 이제 확신이 안 드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익이 줄어든 만큼 편하게라도 해야 내가 이게 좀 그 가성비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생성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죠. 앞번호들이랑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의도한 게 그게 아니고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각박하고 힘들면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네들이 1번을 더 갈 생각을 더 앞번호를 갈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앞번호 그거를 포기를 하고 굳이 그 뒷번호 진짜 대여섯 개밖에 못 사는 그 뒷번호를 실제로 그 앞에 애들이 자기보다 일찍 온 것도 아닌 거를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수익은 더 줄어들고 불확실성은 더 높아졌는데 왜 거기서 더 후순위를 본인들이 쟁취해낼 수 있음에도 그거를 그냥 방관하기도 하고 그냥 자처하면서 그 후순위를 가는지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인의 주수입원으로 바뀐 리셀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앞번호가 이런 거나 되건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 나한테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이게 일종의 고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도대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오파드님 옛날 영상 저도 솔직히 그 저녁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보다 옛날 영상들을 저도 자주 접하는데 네. 사실 옛날에 아시다시피 캠핑 하다 보면은 뭐 한 30분 이상 자리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됐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쵸. 리얼이라는 근데 가정하에는 그쵸. 그렇게 이제 리얼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 뭐 보복성처럼 내가 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명단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새벽에 뭐 근처에서 좀 밥 먹고 온 상황에서 명단을 부른다든지 옛날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가 실제로 없더라도 뭐 소위 말해서 그 나한테 피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냥 야 뭐 굳이 싸워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다음에 또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게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매장에 이렇게 간다는 거는 자기가 솔직히 뭐 리얼이 됐든 뭐 2시간 출첵이 됐든 그거를 감수하겠다라는 각오를 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근데 네네. 출첵을 뭐 언제 하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거나 이렇게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러니까 그 텀을 빡세게 해서 이제 일본 같은 애가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자기 없는데 막 부른다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 보복이라는 게 결국 본인도 편하게 하고 싶고 그냥 그거에 대한 합리화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니들은 말했던 부분들은 리얼을 할 맞는 말씀입니다. 생각도 하고 간 건데 도대체 걔네가 명단 텀을 짧게 부르든 다음에 만났을 다음에도 내가 그거를 그 현장을 간다는 거는 내가 리얼을 해서든 뭘 해서든 이 제품을 살 각오를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당하게 내가 온 순서대로 제품을 사는데 얘네가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있냐는 거죠. 제 상식 선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압구정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 그것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스투시 챕터라는 매장이 지금 스투시 인기 때문에 네. 원체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캠핑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다가 뭐 사실 그 근처에는 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발매처들이 되게 많죠. 뭐 뭐 나이키만 가시나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그쵸, 많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명단을 써놓고 소위 말하는 이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죠. 뭐 나이키라든지 뭐 카시나라든지 발매 떴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같이 똑같이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명단을 땡겨가지고 뭘 하자 얘기하면 사실 나도 가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 자신의 이득 혹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안정성 그런 부분이 좀 결합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사례마다 워낙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네네. 좀 제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그 오로지 약간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캠핑이라든지 제가 이제 한창 했던 그 시절 때만 해도 이런 명단 같은 게 생긴 그 시점인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1번은 당연히 딴 데서 발매하면 못 사는 거였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하는 거였고 근데 맞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있었거든요. 제 기억나는 게
350 터틀두브 나왔을 때 조던 1 백보드를 그때 강남 나이킨가에서 같이 발매를 했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약간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맞아요. 사람들은 옛날에도 거기서 그런 게 있었죠. 양자택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가 이제 디폴트였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제 오프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둘 다 먹어야 한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그런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들은 그런 편의를 다 봐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나는 이거 하나밖에 못 사는데 왜 내 뒷번호 새끼들이 그거 오는 거를 내가 막 갔다 오는 걸 내가 봐줘야 돼. 저는 1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천사가 아니고서야. 근데 1번이 그런 걸 봐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뒷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면은 얘도 거기를 갔다 올 수 있게 해주는 1번도. 그런 방식밖에 제가 생각할 때 유추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1번이 말씀드린 자리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맞습니다. 발매 제품을 사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뒷번호 애들이 얘가 이제 그 갔다 올 동안 그거를 봐줬기 때문에 그거 이번엔 자기가 이거는 1번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1번이 명단이 깨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래 원칙상으로 가면은. 네, 뭐 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젠틀몬스터에서 나왔던 시점에 그 네. 닉네임 11 쓰시는 자주 네네. 정보 올리시는 분이 글을 썼는데 네. 뭐 한 명도 없는데 60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예, 그 저도 명단 그때 라이브도 했었고 기억나요. 예, 그거를 보고 아 이제 조금 많이 심하긴 하구나.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번도 뭐 1번이 무조건 희생을 바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행위긴 하지만 아니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쵸, 1번은 그 그쵸, 그쵸. 말씀하신 대로 스투시제 챕터를 예로 들면은 자기가 네네. 가장 원하는 제품들 풀 사이즈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 원하는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쓰는 시간이랑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조금 진짜 그 뒷번호를 위한 희생 이거 말고는 그 희생이라는 단어랑은 되게 안 어울리는 자리인데 일본은.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많이 조금 뭐 저도 솔직히 뭐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제 주변에 있던 뭐 업자분들 거기 소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에 좀 끼지 않는 업자분들도 말했을 때 쟤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 그 오우잭 같은 그런 친구인가요? 쟤는 뭐 뭐 이제 받는 것도 없는데. 특정 인물을 제가 좀 이제 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그랬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특별하게 인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유튜브에도 언급을 했고 까발려줬던 친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친구들 아예 모르니까 제가 누구를 언급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거 이제 제 예, 유튜브를 본 예. 친구들이면 다 아니까 그런 애들이 네네. 각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건 거죠. 그렇게 자발적 병신 호구 찐따를 자처하는 1번들이 뭔가 발매를 하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예. 뭐 100%는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 커뮤니티에 이제 언급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까 이제 내일도 볼사이다 뭐 이제 계속 볼사인데 뭘 그렇게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를 들어주신 건데 그것도 이제 그냥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다 같은 그냥 방관자고 공범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편하게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사실 대로라면 그게 매일 맞죠. 네. 보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난 어차피 리얼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뭐 내가 네네. 온 순서대로 내가 제품 사는데 이 새끼들이 도대체 뭘 나한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불공정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불편함을 네네. 뭘 줄 수 있지 대체? 어차피 요새 뭐 솔직히 예전처럼 뭐 캠핑 뭐 그렇게 오래 하는 시기도 아니고 끼케야 뭐 하루 뭐 이 정도고 다 스마트폰 보면서 있지 얘기만 뭐 그렇게 48시간 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전혀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할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는 결국 그런 아까 말씀하신 예처럼 여기에서 뭔가
이거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기습 발매를 했네.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샵에서. 그럼 그것도 사고 그런 편의 플러스 수익성의 약간 극대화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안 불편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자기도 편법에 동참을 했으니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1번을 하는 분들이 옳다 그르다를 하는 말은 아니고 좀 약간 이런 상황인 거라고 저는 이해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금 우파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약간의 소득 그리고 좀 안정적인 지위 그리고 뭐 향후에 뭐 미래에 위협을 받지 않을 그러면은 가능성. 이제 제가 더 드는 생각은 카페 이제 그런 오프라인 캠핑 이런 게 좀 막 그런 명단질한다 유민상 욕하는 새끼들이 실제 그럼 두 부류라고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첫 번째 진짜 캠핑 같은 거 자주 안 갔는데 내가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갔는데 혹은 뭐 이제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렇고 시간이 나서 딱 갔는데 이런 불합리함을 딱 겪었을 때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친구들이 올리거나 두 번째로 이 씹새끼들 지들도 공범이고 다 그런 편법이라든지 그런 거 눈 감고 지들도 이제 꿀 빨고 다 빨았으면서 뭔가 이번에 내가 안 됐다. 이번에는 뭔가 날 앞에 안 끼워주네 하면은 그거 막 이제 부들거려 갖고 올리는 이런 개 씹새끼들 진짜 완전 쥐새끼들이라고 내가 봐도 무방한 건가요? 예, 그 두 가지 부류가 다 있죠. 예. 아무래도 첫 번째인 분들이 훨씬 많긴 하겠지만 두 번째인 부류인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쵸. 아 그러면은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네네. 저는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리셀러다 보다 이렇게 욕을 쳐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러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좋게 보일 수가 없고 욕 쳐먹어야 되는 짓거리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왔을 땐 도저히 낄 수 없는 카르텔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악습이고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내가 아까 악습이라고 하기에도 내가 올드로 보면 그 사람들보다 전 세대인데 우리 때도 없었던 건데 그걸 그냥 지들이 어느 순간 이제 그뭐 코로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핑계를 대면서 지들이 그냥 만든 지들만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누차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이제 네네. 제보자분이 보실 때는 저희 카페에도 예. 활동을 하는 회원들 중에서도 네네. 제가 지금 기준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이제 카페에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 유민상 구찌 이런 새끼들이랑은 만약에 맞담을 피고 있다든지 노가리 까는 것만 보여도 카페에선 그냥 강퇴시켜 버리겠다고 제가 공지를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구찌 유민상이랑 다를 게 없는 공범들이에요. 오쉣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쳐냈고 네네. 아직 그 오우잭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따까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네네.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 카페에? 있죠. 뭐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프라인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 기반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산에 있는 매장이나 대전에 있는 매장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이제 거의 서울 갔던 지역을 경인권 자주 가고 한정이죠. 그쵸, 그쵸. 솔직히 그것도 그런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홍대는 너무 멀기 때문에 홍대를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갔던 매장을 가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익숙한 거지 이 사람의 뭐 실명이나 혹은 이제 카페 닉네임을 아는 경우는 없는데 그 친구들이 오파들을 하는 거는 사실 뭐 99.9% 확률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은 안 가서 그러니까 뭐 슈프림 같은 거 빼고는 이제 안 가서 모르지만 네네.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얘가 그 옷죄 뭐 그런 건데 뭐 아무튼 우리 카페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알거든요. 모든 정보가 저희 오파드 카페에서 나오진 않더라도 그 정보를 이제 크그룹이라고 해야 돼 이런 데랑 이제 약간 교집합으로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네, 저희 카페를 맞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이거는 확신을 해요. 100%라고. 네, 리셀러 중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새끼들은 저희 카페에서 좀 꺼져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실 까놓고 네, 닉네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매칭은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나는 네네. 아는 분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 뭐 아는 씹새끼들 그런 새끼들 닉네임 몇 개는 그냥 나는 시원하게 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솔직히 뭐 이름을 알고 친한데 그 닉네임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뭐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닉네임 중에 티나라는 닉네임 쓰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명단에 이름 쓰고 이랬는데 옛날에 그 한창 그 오파드에다가 글 쓰고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욕을 많이 먹었던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당시 현장에서 야, 글 쓴 사람 누구야? 나와. 야, 티나 닉네임 누구야? 이랬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티나구나. 이렇게 안 거지. 이제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모르죠. 예, 예.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럼 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느끼는 거는 그것도 그건데 카페에 정보를 올리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또 그 업자라고 해야 되나? 그 카르텔 새끼들이 네네. 이렇게 꼽을 주고 그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새끼들이랑 지금 제가 유민상 구찌 개 씹새끼고 뭐 그다음에 그 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새끼들도 다 쳐내야 하는 게 원래 뭐 그냥 객관적으로도 맞았지만 명분상으로도 뭐 충분한 거네요. 저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 카페를 다 하지만 카페 정보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 그런 새끼들을 제가 이제 카페에 두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새끼들 제가 쳐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카페 운영자로서는 사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 그 친구가 이제 뭐 지금 닉네임이 뭐 아리마 카나인가 뭐 그걸로 이제 닉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뭐가 됐든 정보를 올린다고 이렇게 꼽을 준다. 그러면 난 그런 종목을 더더욱이나 이렇게 좀 해체를 시키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겠네요. 뭐, 저는 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자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닉네임은 그거밖에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 일단 뭐 친한 동생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카페 닉네임은 모른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둘이 뭐좀 네네.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나누도록 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없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뉴비들을 더 배척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 나눠먹는 이 카르텔의 암묵적인 동의를 그리고 동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편함 이런 그 편의 같은 게 이제 딱 그렇죠. 봐도 느껴지니까는 절대 이거를 없애는데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지금 오프라인은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그냥 골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의 리셀러들이 와야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되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떠날 거라서. 예. 그쵸. 근데 아직은 크림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직 돈이 되고 현금 박치기로 그렇게 세금 걱정 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지기가 그냥 솔직히 힘든 구조다. 왜냐면은 그거를 눈 감고 차라리 동조를 하는 게 자기 이제 편의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제 금전적인 이득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를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거든요. 나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커뮤니티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을 가는 사람들의 수는 좀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보이는 그런 얼굴들은.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저희 커뮤니티를 해요. 거의 다 눈팅을 하고. 근데 네네. 커뮤니티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욕을 하잖아요. 예예.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왜 저희 커뮤니티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어차피 오프라인 지들만 다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보 같은 것도 지들이 알지 오프라인을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왜 많이 없죠. 근데 지들이 오프라인을 다니면서 왜 저희 카페를 굳이 막 그렇게 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프라인을 실제로 다니는데. 정보를 보기 위해서 카페 활동을 하는 거지, 뭐 정보를 주거나 혹은 뭐 그 운영자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로 카페 활동을 하진 않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 올라오는 정보가 그렇게 양질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건 거죠, 저는. 아,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기는 한데, 이게 사실 리셀이라는 게 생각보다 광범위해졌잖아요. 크림 때문에 뭐 인형도 하고 뭐 티켓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하는데, 최근엔 그런 롤렉스도 부분에 하고. 있어서 예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오클리 제품을 조금 예전부터 구매를 했었는, 전 이제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오파드님께서 자꾸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오클리 발매, 국내 발매처에 계속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업자들끼리 도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뭐 발매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빠삭한데, 뭐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정보 아니면 새로운 품목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안 나가지만 정말 잘 리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쵸. 분들이 올려주시는 정보를 보고 많이 취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페를 전부 다 뭐 활동을 하건 안 하건 그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개 씹새끼들인데? 지들 이제 발매 정보 같은 거는 안 올리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먹는다. 그리고 지들 밥그릇 깨지는 거는 아무리 지들이 욕 처먹을 짓거리 하고 있고 카페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욕을 쳐해도 그런 거에서는 이제 그냥 지가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무시하면서 꾸역꾸역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는 게 진짜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고 싶은 진짜 이기적인 씹새끼들이라는 생각밖에 그 생각이 계속 더해질 뿐이거든요. 그렇죠. 운영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원체 카페가 크고 이게 비공개 카페가 아니고 공개 카페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막기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과 부족이고 한 명 대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마음을 비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니까는 이제 제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에서 세금 쪽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노사업자 직잼 뭐 이런 잼민이 네네. 애들을 싸그리 이제 쳐내지 않는 한은 안 떠날 것이고 그 크림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이게 이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없앨 방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이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쉽지 않을 예예. 거니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안 보이니까 내가 오프라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극단적으로 그런 젠틀몬스터 사건만 보더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어찌 됐든 발매가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어떤 해결이 내부 구성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상태, 뭐 과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시세가 뭐 형편이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방법 말고는 외력을 가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리셀러 하시던 분들 중 대부분 중에 이제 오프라인 안 나와, 나 그냥 뭐 온라인이나 살래, 아니면은 뭐 할인 제품 살래, 이렇게 좀 많이 떠난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저는
이 카페에 그 유민상 구찌 씹새끼들이랑 친한 애들이 있는데 다만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새끼들은 하나하나씩 발본 세곤 해가지고 쳐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걔네랑 존목질을 안 하고 안 친하더라도 그냥 아름아름 그냥 눈빛만 딱 봐도 그래 다음에 너 편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다 암묵적으로 이제 동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유민상 구찌와는 정말 뭐 친분 관계를 떠나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해결이. 예. 뭐 제가 전체 발매 지역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말해서 뭐 대부분 서울 저조차도 경인권 발매가 주로 문제가 되고, 이 구찌 얘네들도 다 그쪽이잖아요. 구찌 유민상 얘네도. 뭐 뭐 서울 매장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좀 유명한 업자분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뭐 그렇게 한두 명씩 잘라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실 아이디 새로 파서 들어오면은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씨발, 생각보다 많이 좀 골마 있네요. 나는 제가 라이브에서도 누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몇 번씩 이런 공지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정작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나서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사실은 뭐 아예 영향이 없었죠. 예. 야, 진짜 개씹새끼들이네 이거. 야, 뭐 아무튼 그럼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어떻게 그 씹새끼들을 솎아내고 이 현장에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손가락질 안 받고 욕 안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갖고 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재밌는, 약간 그래도 좀 유쾌한 쪽으로 이제 가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하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카페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욕을 처먹고 있는 게 구찌 유민상 이렇게 둘이잖아요. 본인이 네네. 이제 직접 경험한 그 새끼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개 씹새끼들이 맞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네네. 이제 몇 번 다니시고 하셨으면은 직접 경험해 보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목격담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예. 이 새끼들 진짜 천하의 개 씹새끼 맞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두 분한테 피해를 입은 적은 없고, 뭐 그 언급됐던 뭐 구찌 모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보다 오래 리셀을 하셨지만, 그 유민상 씨, 그 네. 별명처럼 불리는 그분은 네네. 저보다 리셀을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시다 보니까, 네. 뭐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찌 보면 저도 그 내부 카르텔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오히려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는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좀 이제 명단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멀리서 지켜보면은 있었죠. 뭐 그 오파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뭐 딱히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 넘어갔지만, 뭐 카페에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오프라인 현장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받은 걸로는 막 그 이제 싸움도 이렇게 날 뻔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민상 그 씹새끼가 뭐 이제 좀 등발이 있다 이래가지고 네네. 약간 본인들이 1번이 아니거나 할 때 1번이 있으면 갖고 약간 좀 편하게 하자는 식으로 약간 윽박 지른다고 하죠. 이렇게 약간 의학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 결국 이제 그런 게 약간 실제 싸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좀 큰 소리 고성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은 꽤 자주 있었던 걸로 저도 보기만 했지만, 네네. 근데 그런 거 이제 기억나시는 게 혹시 없으신지. 뭐 예를 들자면은 사실 뭐 제가 근래에는 더 많이 안 나가고, 제가 나간다고 해도 저 역시조차도 뭐 스투시 챕터 같은 거 하면 한 50번, 70번, 뭐 120번 뭐 이렇게 뒷번호에 있는 사람이라, 그 네. 앞번호에 1번 때문에 싸움이 났던 적은 제가 한창 많이 다녔던
뭐 19년도를 예로 들면은 1번 분이 계셨는데 홍조에서 스크래치 발매였는데 네네. 그 뭐 이건 원체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들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민상 씨는 리셀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본업이 따로 계셔가지고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몇몇 홍대의 업자분들이 이제 1번 분이 계셨는데 그 1번 분을 무시하고 2번부터 이제 명단을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분께서는 뭐 억울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홍조 점장님한테 그 당시 네. 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점장님께서는 원래 사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그 점장님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네. 그 조금 약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쩔 때 있어서는 뭐 슈프림 매장이라든지 조던 몇몇 매장에서는 그러면 대체로 일종의 그 기싸움을 진상들이 위해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딱 그 업무 시간 딱 맞춰가지고 문을 연다든지 그러시는 분들인데 네. 새벽 5시에 오셔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점장님하고 부점장님께서 직접 리얼로 명단을 찢어버리고 200명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딱 그 실마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카르텔이 저는 이제 일반인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커뮤니티의 장인 저도 안 되고 하물며 이제 저도 이런데 일반인들도 자정이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도 자정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일반인들은 끼어들 수도 없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매장에서 이제 앞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한은 안 깨지겠네요. 네, 그 아까 맞습니다. 크림에서 이제 그 세금 문제 쪽으로 해갖고 이쪽 바닥에서 이제 먹을 게 좀 맛이 없어진다라고 소문이 나거나 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크림이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약간 그 유예를 주면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매장에서 그렇게 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명단 관리라고 해야 돼. 예전에 아마 이거는 그럼 제보자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예전에 막 심포라든지 막 이태원 같은 데는 직원 한 분씩이 실제로 예, 직접 압니다. 명단 관리하면서 같이 네네. 캠핑하고 이랬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건대나이트도 그랬었죠. 예. 그런 거가 아니면은 불가능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장이나 브랜드 측들의 잘못도 어느 정도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책임을 저는 좀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분들도 입장이 있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리셀이 싫어요 했을 때 아까 오파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단을 직접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명단을 방조하는 것도 문제인 것처럼 매장도 만약에 리셀이 싫다 리셀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했을 때 그 뭐 개입을 조금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방관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이럴 때 좀 아쉬워요.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뭐 그런 그릇은 안 내지만 내가 이제 그 깡 스타일리스트 그 형님처럼 만약에 이제 100만 유튜버고 이랬으면은 제가 이런 거 올리고 하면은 그럼 매장이나 브랜드 측에도 어느 정도 약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만 달이 확보니까 좀 많이 근데 아쉽네. 생각보다 그 브랜드 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매장 분들도 많이 보고 아니, 저희 계시고. 카페를 보는 거지 이 새끼들은 내 영상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게 보십니다. 아니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셀도 하지만 그 따로 제가 그 옷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오파드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파드 분 자체도 파급력이 되게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만 이것도 달이 거기에서. 치고는 센데 솔직히 예, 말해서 예전에 한 2020년? 19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아시지 않나요? 제가 라이브 하고 나면은 라이브 끝나고 나면 크림에서 공지 올라오고 막 예, 이랬던 거? 그 꼼데 예, 컨버스라든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 다 먹어가지고 그냥 지져봐 병신아 이러면서 그냥 영상까지 올리고 해도 바뀌는 거 전혀 없잖아요. 저 사실 근데도 크림은 지금 뭐 이거 뭐 괜히 또 이제 문제될 수도 있는데 그 뭐 N사 관련해가지고 뭐 네. 이 초법적인 행위들을 좀 그 영상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런데 뭐 그냥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오파드님께서 언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카페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되게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그 유민상 그 유민상은 아니고 사실상 굿즈였던 건데 좀 기억이 나는 게 1번이 있었는데 1번을 제끼고 지들끼리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2번부터 새로 명단 짭니다 이래 갖고
그 명단에서 아예 브랜드 측에서 매장에서 나와가지고 새벽에 리얼로 다 바뀌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추워서 그런지 예, 가장 인상이 나쁜 것 같습니다. 새벽 5,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 이제 홍조 분들이 되게 이제 카리스마 있고 딱딱하신 분들이고 뭐 홍조 이제 교관이다 제시가 막 이런 얘기 돌고 저희 카페에서 그 예. 패러디 짤들 같은 거 드는 거 보면 딱 그 레인저 예. 교관 이렇게 딱 모자랑 이런 거 쓰고 차렷 얼 그쵸, 차려주는 그런 느낌이긴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진짜 화내는 모습을 보고 아, 그건 확실히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부터가 진짜 그 왜 본인들이 그게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를 모르는지. 성인들인데 이제 여기가 군대 같은 상명하복의 조직들도 아니고 다 각자 개인 성인들인데 그렇게 또 다른 성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윽박 지르고 빡쳐가지고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런 거를 당하면서도 본인들이 그게 잘못되고 쪽팔리고 이렇다는 걸 못 느꼈는지 나는 진짜 인간 이하의 금수새끼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돈 앞에서 양심판? 뭐 사실 저도 뭐 거기에서 방관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이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마다 금전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이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좀 컸던 적이었어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솔직한 말씀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야, 홍조 가가지고 뭐 명단 쓴다 그랬는데 뭐 자기도 그 명단 안에 있었다면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욕해도. 아니 뭐 그런 것보다 그 1번이 있는데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 나는 2번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려고 예, 예. 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상식 밖이라는 거죠. 그쵸. 그 뭐 뒤에 온 사람들이야 이제 그게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뭐 명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적은 거 뭐 이렇게 저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1번이 뻔히 있는데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2번부터 명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명단을 굳이 그렇게 다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로. 뭐 아무래도 오프라인 리셀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조금 뭐 합리적인 부분보다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조금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무튼 그 부분 이제 뭐 현황이나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들었고 그 다음이 이제 예, 예. 이제 뭐 제보라고 해야 되나 결국 제가 뭐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해야 될 분인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나이키 캅캅이라는 분 그냥 대충은 알고 계실까 뭐 얘가 정확히 이 얼굴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저희 카페 회원이고 지금 이제 뭐 발정 등급이고 뭐 이런 회원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사실 제가 원할 때만 글 쓰고 뭐 댓글을 달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전해 들었으면 특히 이제 미리 사전에 질문 목록을 보내주시니까 도대체 뭐 이 사람은 왜 문제냐 주변에 이제 그 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 그 주변 업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셨다고 하는데 주변 업자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뭐 사실 이거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파드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뭐 되게 좀 착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뭐 좀 약간 성실하고 착하다. 아니 뭐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도 유민상 구찌 개 씹새끼고 뭐 그렇지만 사람은 착할 수 있다. 이거는 네네.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오죄 그 친구 쳐내고 나서도 실제로 길 가다 마주쳤어요. 그 쳐내고 그 사건 이후에. 홍대 예. 근데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줬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네가 커뮤니티 룰을 어겼으니까 난 쳐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얘를 인간적으로 안 것도 아니고 뭐 인간적으로 실망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네네, 이제 맞습니다. 사람은 착할 수 있는데 일단 나이키 카카 그게 이제 제보자분의 지인 오프라인 자주 다니는 지인 그 지인의 네네. 평가는 사람 착하다 그리고 네네. 근면성실하다 이 정도. 뭐 발매나 이런 거 있으면 제일 일찍 나가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제일 정확하진 일찍 나가 않지만 있는다? 그 혹시 그 자발적 그 1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소조 같은 거 있으면은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소조 같은 거 있으면은 뭐 발매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은 예측대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근데 사실 예측대로 간다 그래도 제일 1번을 잡고 싶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행동이긴 하거든요. 뭐 귀찮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제일 먼저 나가 가지고 뭐 근데 그때는 명단이 아니니까 뭐 일찍 나가 가지고 계셨다. 되게 성실한 친구고 뭐 착한데 뭐 예 그렇게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뭐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예. 사실 예예 예, 뭐 그렇습니다. 사람 착한 거는 뭐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반이었거든요. 쪽지 온 게 제가 이제 보내드린 게 어떻게 보면 그 쪽지 그대로 전달해드린 거예요. 이 네네. 새끼 뭐 업자 및 10년들과 친목질을 하였는가, 오토바이를 얻어 타본 적이 있는가, 뭐 약간 이런 거 네네. 하고, 그다음 지 정보 안 주면은 노발대발하는 막 10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네네. 친구도 있는데, 제보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거랑 이제 거의 팽팽하게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다니는 사람 중에 굳이 유민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막 그쪽 패거리다라고 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람도 약간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이지, 그 뭐 이렇게 굳이 유민상 패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정확히 거의 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한 5명 있었고, 아니요 그 네네. 사람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 다니고 뭐 알바 같은 거 쓴 적도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그 쳐내야 되는 알바랑, 그러니까 그 명단을 위한 알바가 아니고 이제 약간 길캐 같은 걸 안 하기 위한 그런 뭐 알바 같은 거 썼다. 뭐 그거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다. 이런 의견이 이제 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제보가 오고 했거든요. 그거 보고 이 정도면 네네. 제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나쁜 새끼였으면 그 오쯧 그 새끼 나갈 때 보면은 단 한 명도 그 새끼 실드를 안 쳐주더라고. 그 전에까지만 댓글로는 뭐 약간 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인 애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새끼 나갈이 될 때 막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건 이렇지만 그래도 이 새끼 착한 새끼예요라고 단 한 명도 실드를 안 쳐주더라고. 근데 그 나이키 캅캅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물론 전에 뭐 잘못한 부분이 있고 뭐 어느 정도 논란이 됐던 것도 맞긴 하지만 나쁜 사람 아닙니다라고 쉴드를 쳐주는 사람이 솔직히 한 명만 있었어도 저는 그거 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할 만한데,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 그렇게 막 쉴드를 쳐주니까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말씀하신 음,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뭐 오프라인 리셀러 혹은 좀 약간 업자 활동하는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조금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뭐 인사 잘 받아주고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적어도 요쪽 그 동네 평판에서는 되게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그리고 분이었다. 좀 뭐 그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어떨 때는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그 이제 뭐 탐욕 오파드님께서 있는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것처럼 있었고. 예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착한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뭐 맞는데 이제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런 어떤 정보를 잠그는 행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을 뭐 적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사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이거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적어도 이제 카페 운영 규칙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을 한 거가 맞긴 해서 저는 뭐 판단은 뭐 오파드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건 이제 제가 약간 그분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분이랑은 제가 봤을 때 대화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랑 이제 제가 추후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제 좀 해보고, 그 다음이 이제 사실 이게 아까 초반에 여쭤본 질문이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건데 이제 카페 회원 중에 오프라인 비매너 악질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혹시 닉네임이나 이런 게 오픈이 가능한지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솔직히 닉네임은 모른다라고 하시고 아까 그 티난가 걔만 이렇게 네네. 한번 이렇게 쓱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겠네요. 네네. 뭐 추후에 혹시 뭐 알게 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대부분 이제 카페 활동을 그러니까 뭐 많이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자체가 뭐 어차피 스니커즈 판 자체가 뭐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는 행위는 잘 안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양하는 편이다. 예. 그렇게 해서 카페에서 뭐 자주 글을 쓰거나 이러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젯 그 친구가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부계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언급을 안 아, 그 한다든지. 예, 친구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쥐새끼 같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이미 1번이고 하면은 일단 본인은 제품 다 사잖아요.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솔직히 발매 전에 어느 정도 라인업 다 뜨고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럼 그 제품이 이쁘면은 그냥 본인이 사면 되는데 이 새끼가 그 발매 전부터 뭐 와 이번 스투시 라인업 지리지 않음? 진짜 다 사야겠다 무조건 다 될 듯 막 이 지랄을 뻐꾸기를 몇 번을 쳐 날리니까는 그런 비호감 스택들이 쌓인 거지. 그럼 뭐 정보만 딱 올리거나 하는 그걸로 이제 저격을 당하거나 보통 그러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좀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발정 등급 이제 리뉴얼이 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그렇죠, 제가 그렇죠. 뭐 좀 특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저는 잠그는 게 제일 그 안 좋은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심해지면은 뭐 옆에 있는 커뮤니티처럼 어떤 리셀 전문 커뮤니티로서 그 카페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고 아니 그리고 되게 활성화도 이제 사실 활성화고 그게 네네. 그냥 카페 회원들끼리 서로 반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샀다 맞습니다. 막 이런 것만 올라오고 그러면 이 새끼 리셀러네 이러면서 그냥 카페 회원들끼리 이 쌈박질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근데 맞습니다. 정보가 오픈이 되면은 사정이 있어서 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늦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아 이건 내가 못 먹은 거다라고 아 나는 못 먹었지만 정보 준 거 고마워 혹은 이제 얘는 정보를 오픈하고 이제 먹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자랑 네가 먼저 좀 성실하게 가고 샀지만 아니, 샀으니까 뭐 인정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남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남해나 스아 같은데 뭐 발매 정보는 안 올라 근데 다들 막 샀다고는 해 그쵸. 이러니까는 그런 저는 커뮤니티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그래서 되면 이제 유령 카페가 되는 거죠. 예, 네 그쵸.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럼 사실상 아까 이거 처음에 쭉 했던 얘기인데 이제 레이드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의 실효성에 관해서 오프라인을 직접 이제 좀 많이 다녀보신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의미가 그쵸. 없겠네요. 예. 제가 이게 쓰이는 따로 해야 될 경우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나 지방 살거나 혹은 평소엔 직장인이라 오프라인 발매 참여 못했었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서 뭐 타이밍이 맞아서 또 오프라인 왔는데 그딴 개지랄을 하고 있어. 그럴 때나 이제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쓰이지 실제로 이게 그쵸. 크게 쓸 일은 글이 없을 올라올 것이다. 수는 있는데 글이 올라오더라도 이제 성공이 될 가능성은 뭐 1% 미만인 것 같습니다. 아 올라와도요? 올라와도 성공할 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신다고요? 예, 뭐 그거를 매장 측에서 인지를 하고 오늘 발매 취소요, 아니면 발매 중단이요, 아니면은 뭐 아니 1번 줄, 2번 줄 반반 들어가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오프라인 내에서는 그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거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제보자분도 그때 그 웍사우신 거에서 그 1번이 그런 식으로 사람 없는데 계속 뭐 약간 시간 질질 끌고 이러고 직접 깨셨었잖아요. 그쵸.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 솔직히 말씀을 정도로 드리면 저는 되기를 바라는 거요. 그 정도만 그 해도.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있던 업자분들이랑은 뭐 일면식도 다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고 다 줄을 서 준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랬던 사람이 그랬다면은 좀 뭉개졌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힘들죠. 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올라올 일이 많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많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맞는 거죠. 저기에 좋은 글이 일이 아니니까요. 올라온다는 네. 것 자체가 이미 막그 말도 안 되는 명단이 있다는 거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는 저기에 이제 그 레이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더라도 그 레이드가 성공할 확률은 더 희박하다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나이키 매니아 그 커뮤니티인데 그 거기 나야 뭐 커뮤니티에 그런 게 올라왔을 그냥 때 오픈하셔도 돼요. 뭐 저희가 그래요? 뭐 이걸로 고소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뭐 남해의 옛날에 보면은 이제 발매 정보 게시판 밑에 보면 실시간 뭐 캠핑 정보인가 예. 그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제 막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오고 사실 뭐 이제 오파드랑 남해를 비교하는 거는 의미는 없지만 그 당시에 남해는 뭐 100만이 넘는 카페였고 뭐 진짜로 뭐 지금 훨씬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뭐 마치 이제 오파드님이 말씀해 주신 레이드 게시판처럼 그런 용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명단이 깨지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명단이 깨졌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업자가 1번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에 불만을 갖고 있는 B 업자 무리가 있었고 근데 일반인이 핀포인트 역할을 해줘서 포인트를 때려준 김에 이제 B 업자가 그거를 뭐 명단을 찢는다든지 그렇게 됐던 거지 이거를 순수하게 그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만으로는 해결이 됐던 적은 제 눈으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에 와서 개입을 해서 뭐 발매 취소, 발매 중단 아니면 지금부터 있는 사람들끼리 사세요. 그렇게 돼요, 보통. 네, 제가 이제 맞습니다. 경험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드 게시판이 결국 얘네를 뭐 싸워서 쫓아내라가 뭐 그렇게 네네, 되면은 맞습니다. 시원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통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란이 일어나면 매장에서 개입을 해요. 일단 싹 맞습니다. 다 돌아가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리얼을 하라고 하든가 말씀하신 대로 발매 중단을 해버린다든가 발매 연기를 네. 해버린다든가 그것만 근데 돼도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뭐 매장에서 발매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침 오픈 시간에 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뭐 오픈 시간 한 30분 전쯤 출근하시거나 1시간 전쯤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명단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거는 전날 저녁부터 새벽. 당일 아침 새벽 네. 이 사이인데 그 사이에는 직원분들이 안 계시고 사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발매 30분 1시간 전인데 빨리 마무리해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의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직원분들이 일단 발매를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와서 그런 민원을 듣는 형태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든 생각은 매장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도 참 책임감 같은 게 잘 없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도 뭐 들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네네. 거는 이제 그때 이지부스트 문락인가 뭐 350 문락인가 뭐 그거 발매했을 예. 텐데 그때 저는 분더샵에 캠핑 갔었는데 네네. 그때는 좀 상식 외였어요. 왜냐면은 그냥 명단을 하는데 출첵도 이제 딱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 했고 그거는 분더샵에서 요청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약간 고급 럭셔리 매장이고 그렇죠. 한데 옛날에 좀 사람들이 그런 캠핑하고 교훈이 있으면 안 있었죠. 되니까 1번만 이렇게 남고 명단으로 이렇게 딱 우리 끝나는 시간에 출첵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알아서들 하시라 이런 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단이 만들어졌던 건데 그리고 막 그렇게 출첵 텀을 막 터무니없이 뭐 다음날 오전 뭐 10시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한 2시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텀으로 근데 그냥 그 발매 그 당일인가 그때 이제 갑자기 막 덩치 막 이제 큰 사람들 한 7, 8명 이 정도 막 무리가 와가지고 그냥 명단 깬다고 그냥 옆에 이렇게 줄 서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제 사람 한 명이 좀 다치고 앰뷸런스 오고 이게 제가 그때 라이브 같은 데서 얘기했던 사람이 다쳤다고 막 이러면서 여자분이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그때 이제 결국 그렇게 들어본 것 되니까 같아요. 예. 매장에서 개입해서 이 얘기 다 들어보고 그 이제 깽판 치러 온 그쪽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그런 네, 그렇게 식으로 예. 매장이 개입을 하게 만들면 그게 저는 레이드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더샵이라든지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의 권한이 압도적이고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래에 있었던 레고 그 강남점 코엑스 오픈했을 때도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점장님이 실질적으로 그쪽 관할에 대한 그 레고 같은 경우에는 점장님께서 그 관할에 대한 영향력을 다 갖고 계셔서 아 나 안 해 발매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위 성공한 거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매장 자체가 뭐 오파드님도 아시다시피 그 매장의 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좀 그런 지위 자체가 뭐 안정적인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본사의 원활히 처리되는 거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뭐 분더샵이라든지 그런 특정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런 룰이 좀 심하죠. 예, 이게 매장 바이 매장인데 대부분 저희가 취급하는 그런 리셀 제품들을 취급하는 브랜드들의 매장은 그냥 원활히 본사에 문제 없이 끝나기를 원한다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영상을 봤을 때는 노스페이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영원 스포츠 본사에서는 그 한국인 뭐 리셀러가 몇 개를 사건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수출 물량을 염두에 두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점장님이 뭐 실질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본사의 지시대로 그냥 운영이 원활하게 처리되기를 원하는 약간 한국 사회의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레이드 게시판 그래도 저는 뭐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렇죠. 레이드가 성공하고 하면은 조금씩 그 레이드 게시판의 실효성이 생겨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는 레이드 게시판에 글이 마치 지금 이제 그 딜공 카페 관세 냈어요 게시판처럼 그 레이드 게시판에 절대 글이 안 올라오길. 왜냐 거기에 글이 안 올라온다는 건 그런 부정한 명단이라든지 그런 이제 업자들의 장난질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쉽진 않겠네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매장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런 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스스로 떠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면은 아마 될 것 같고 사실 뭐 크림에서 과세를 하는 게 제일 크게 해결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원래 이 디스코드가 없었다면 아마 다뤘을 얘기지만 이제 크림에서 그 부가세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네네. 구매자한테도 10% 판매자한테도 수수료의 10%의 부가세를 그렇죠. 했다는 게 이제 그 세금 이제 부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예. 그 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 이게 이미 진행 그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현실적인 그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올해나 내년 안에는 무조건 과세 관련된 문제는 터질 거고, 뭐 저도 뭐 20년부터는 그런 세무사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제가 지금 처리하시는 세무사분이 그 강남 쪽에서 이제 크림이나 이런 그런 2차 플랫폼 관련된 거를 하시는데 많이 연락을 받고 자기가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조금 네. 많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 비싸죠 진짜. 크림 몇 년인데 예, 지금이. 그렇죠. 이 그리고 금액이 아시다시피 엄청 커졌잖아요. 풍선처럼. 그거를 그러다 크림에서는 그렇게 홍보 자료로 썼고 투자 유치 자료로 썼고 그렇죠. 거래액이 몇 조입니다. 그 몇 조가 사실 제대로 세금 징수가 되고 판매액에 대해서 부가세 소득세 신고가 됐으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자전 거래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원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맞죠. 되면 저 거래 금액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대대로 이제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하는데도 그걸 이제 투자 자료로 쓰고 그런데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지금 2020년부터 크림이 그려왔는데 2023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뭐 금방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저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 네이버의 약간 그 초법적인 그 초월적인 힘이 좀 그런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라고 심하죠. 생각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른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못 나서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하려고 처음부터 했어야 됐는데 좀 방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 솔드아웃 분들이랑도 여러 번 만났는데 오 네네. 플랫폼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약간 그 커넥션도 뭐 VIP 있으셨죠?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아, 예,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보관 판매나 이런 것도 먼저 말을 드렸었는데 뭐 좀 뭐 안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근데 위에서 누르셨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중개 플랫폼 크림이랑 솔드아웃 전에 있었던 중개 업체에서 그 네네. 크림이 수수료 0%로 시작을 하고 배송비 지원까지 해주고 막 이럴 때 그때 공정위에 찔렀었대요. 그 아니 이런 식으로 예, 수수료 그죠. 무료를 하는 게 어디 있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독점되고 거기다 배송비 지원까지 해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냐라고 공정위에 찔렀는데 공정위에서도 이거 문제 없다. 정확한 예, 사정은 맞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XX 블루가 전에 뭐 3개월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했었잖아요. 먼저.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업체도 이미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되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이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반려시켰다고 좀 그렇게 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업계에서 심하죠. 업계에서 이거를 방심하고 있었다. 뭐 그렇다 뭐 솔드아웃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무신사가 이거 본체니까 그리고 잘 되고 있고 경쟁자 없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했을 수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정말 좀 저도 그쵸. 규모가 마찬가지고 조금 작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나름 자료를 조사를 맞아요.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료를 보내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뭐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쵸, 정말 그쵸. 예, 그 굉장한 약간 느껴지지 않는 그 힘이 있어요 정말 그 드라마에서나 예, 나올 맞습니다. 법한 아무튼 뭐 제가 뭐 비슷한 경험이 많았는데 사실 그래서 뭐 그 솔드아웃 업체에서도 지금 조금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세가 넘어간 부분이라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뭐 그래요 시간도 이제 좀 늦으셨고 원래는 이 시간까지 깨 있으신 분이 아닌데 아,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해 공직자는 주셔서 편이라 되게 예 예, 감사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통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뭐 이야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 잠시 그 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얘기 듣고 났는데 생각보다 골마 있구나. 심각하네 심각해. 이거 오프라인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근데 본인들의 이익이 된다. 근데 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저 디스코드가 메인이었으니까 디스코드를 일단 했고 그거 외에는 오늘 뭐 딱히 할 만한 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거 듣고 나 좀 김이 많이 샜어. 오프라인이 생각보다 존나 약간 골마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김이 좀 많이 샜어. 그래가지고 지금 딱히 라이브에서 막 웃으면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크림 슈프림 입점해가지고 그 뭐 다른 업체가 이제 뭐 영국 슈프림에서 사가지고 제품 보내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제품이 뭐 겹치고 이랬다 이래갖고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팔고 있던 제품들은 싹 다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에서 파는 거 딱 메인 배너에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만 살 수 있게 해놓고 그런 것들 뭐 지금 뭐 다루면 다룰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는 않네 지금은. 치료 가능이라고. 아니 근데 뭐 유민상이 등발이 얼마나 크고 뭐 일수 하냐 안 하냐 뭐 일수 하면 어쩔 건데 걔네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칼빵 맞고 이러면 다 죽어. 그리고 그런 거 할 자신도 없는 애들이야. 잃을 게 많은 놈들은 그런 짓 못해요. 뭐 쫄 게 없어 쫄 게. 뭘 쪼는 거야. 민상이 형 일수 아니야 생선 가게야. 야 근데 생선 가게 뭐 접었다고 해야 될지 약간 한편으로 내팽개 쳤다고 해야 될지 그럴 정도면 오프라인 리셀도 그렇게 막 명단 조작질하고 알바 쓰고 이러면 뭐 아직도 달달하긴 한가 보네. 세금 안 낸다는 가정하에겠지만 노량진 가면 있어.
저렇게 얘기하니까는 무슨 유민상이 갑자기 뭐 약간 수산물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아무튼 그래요. 뭐 다음 제가 이제 라이브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는 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라이브에서 컨텐츠가 없지는 않아요. 내가 할 맛이 나냐 안 나냐. 이거 지금 뭐 크림에서 슈프림 파는 전자기기 전부 불법 아니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국판 말고 외국판들은 거의 다 그렇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95점 처음 사는 분들 95점 뭐 이런 분들이 사시는군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말 살 거 존나 많아요. 근데 매번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카페에 있던 일들이 좀 묻혀서 그렇지, 나도 까놓고 말해서 원래 이 스니커씬 사건 사고를 모두 다 다루려면은 최소 흑자일스처럼 라이브 해야 돼. 한번 키면은 5시간에서 막 한 7, 8시간씩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뭐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안 되니까는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웬만하면 슈프림 사기 전에 한번 하고 싶기는 한데 내일 뭐 켜야 되나? 근데 또 내일 슈프림 일찍 가야 되면 일찍 자야 되잖아. 근데 뭐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는 오늘 큰 거 터졌던데 그럼 저 그거 보러 재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토요일날 웬만하면 보는 걸로 합시다. 저는 일단 갑니다.